업무적으로 이게 분명히 나의 공로인데 나르시스트적인 상사라든지 동료가 그 업적을 본인 것처럼 뺏어오거나 업무상의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나르시스트 당사자의 실수인데 마치 나의 실수인 것처럼 가스라이팅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르시스트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독 나르시스트들이 이런 가스라이팅 포함한 조종을 잘하기 때문에 늘 본인 탓을 해요. 왜 이 관계 안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걸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변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내 문제인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왜 변화가 없을까?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나르시스트와 가스라이팅을 이렇게 동일시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흔히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이기도 하고요. 가스라이팅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르시스트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르시스트라면 무조건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가족의 가스라이팅에 뭔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나르시스트 당사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방법밖에는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르시스트, 가족이 나르시스트면 반드시 나를 가스라이팅을 할 거니까. 근데 이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단절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적인 관계 단절 이렇게는 얘기를 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정말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내담자분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런 관계 단절을 할 수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스트를 대할 때 적절한 거리 두기가 원칙이지만 예를 들어 부모가 나르시스트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녀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이냐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 부모가 나르시스트적인 특성이 얼마나 두드러졌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모가 되게 나르시스트적인 측면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너무나 큰 상처와 어떤 고통을 초래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렵지만 더욱더 좀 확실한 어떤 거리두기가 자녀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그래도 내가 부모와 어떤 관계가 단절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뭐 예를 들어 명절이나 뭐 생일이나 이럴 때는 찾아뵙고 뭐 일정에 얼마 만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고 하는 게 내가 더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내가 막상 어떤 교류가 있을 때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치를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이제 만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하신다고도 얘기를 좀 들었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2시간까지는 이 나르시스트적인 부모와 다투지 않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넘어갈 때 반드시 어떤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타이머를 이렇게 맞춰 놓으신대요. 그래서 그 2시간 시간까지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타이머가 울리는 순간 정말 아무리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고 뭐 화기애애하기도 어렵겠지만 정말 큰 갈등 없이 있는 그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를 떠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느 정도 교류를 하는 선이 가장 편한지 외부 사람, 외부 상황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선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가스라이팅 가장 중요한 거는 실은 직장 내에서의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실은 업무적인 거죠. 그래서 업무적으로 이게 분명히 나의 공로인데 나르시스트적인 상사라든지 동료가 그 업적을 본인 것처럼 뺏어오거나 아니면 업무상의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나르시스트 당사자의 실수인데 그런 실수가 마치 나의 실수인 것처럼 가스라이팅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 직장 동료나 상사와 업무적인 어떤 조율을 할 때는 구두로만 절대 하지 않고 그게 이메일이 됐든 회의록이 됐든 필요하면 어떤 녹취록이 됐든 그런 객관적인 문서화된 자료들을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한 두 사람 사이에 업무적인 어떤 성과가 있거나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물론 모두가 성과는 조금
나의 역할을 뭔가 부각을 시키고 싶고, 실수는 조금 상대방 측의 어떤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욕구는 지금 우리가 다들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하면 내가 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는 어느 정도는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 부분은 당신이 이 정도는 잘했고, 이거는 잘못했고, 이거는 나의 어떤 실책이고, 이런 조율과 상의가 가능한데, 나르시스트적인 당사자는 절대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정말 공로도 정말 본인은 나중에 예를 들어 수그라만 어느 정도의 어떤 행위만 했는데 나중에 그게 다 자기가 이뤄놨던 성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높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는 이 나르시스트와의 어떤 언쟁이 있었을 때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없이는 나를 도와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문서화가 너무나도 나르시스트와 같이 업무를 하고 있을 때는 중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현실을 정말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믿고 있는 부분을, 나르시스트를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내가 그 부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 나르시스트 당사자는 듣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이 현실을 단단하게 인지하고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르시스트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요. 이게 걸렸어요.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대 배우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우리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르시스트 당사자는 그래, 내가 외도를 한 건 잘못이지만 내가 외도를 한 이유는 당신이 나를 충분히 지지해주지 않아서야. 당신이 충분히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고, 내 옆에 있어주지 않았고, 나를 외롭게 뒀고,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외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 이 상황이 초래된 거는 이 당신의 요소가 커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현실은, 나르시스트가 왜 외도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대화의 포커스가 자꾸 옆으로 가는 거에 말리면 안 돼요. 이 상황은 뭐가 현실이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게 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현실을 붙들고 있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나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가까운 나르시스트의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를 정말로 지지해주고 나와 정말 깊이 있게 교류해주고 나를 정말 생각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상대의 나르시스트의 가스라이팅에 흔들리고 내 자신을 의심하고 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때, 나의 현실에 대해서 아니야, 이거는 너가 믿고 있는 게 맞고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맞아, 이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옳지 않아 라고 진심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나르시스트가 곁에 있으면 다른 어떤 관계들을 맺을 에너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나르시스트 당사자가 너무나 나의 많은 시간과 정신적인 에너지와 이것들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제 더 이상 어떤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더더욱더 내 주변에 내가 지금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할 수가 없는 나르시스트가 있다. 그러면 내가 더더욱더 정말 진실되고 가깝게 교류할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게 더더욱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나르시즘에 대해서, 나르시스트 당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르시스트와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고 이 정말 유의미한 어떤 우울증, 불안증의 어떤 증상들을 갖고 병원에 내원하시거든요. 근데 나르시스트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독, 나르시스트들이 이런 가스라이팅 포함은 조종을 잘하기 때문에 늘 본인 탓을 해요. 본인 탓, 자기의 잘못인 줄 알고 이게 뭔가 왜 이 관계 안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변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내 문제인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왜 변화가 없을까?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상태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인지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상대방이 건강하지 않은 특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인지를 위해서는 나르시스트 당사자의 특성, 심리, 건강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특성들이 결코 건강하지 않은 특성들이 되다 보니까 뭔가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좋은 얘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되게 부정적인 어떤 내용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냐. 너무나 이건 오히려 나르시스트들 당사자들도 굉장히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극률하게 여겨야 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또한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즘의 이슈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과 책을 통해서 얘기 드리는 나르시스트들은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본인으로 인해서 상처받는지에 대한 어떤 인지를 갖고 변화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의 어떤 결함과 이런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큰 고통과 어떤 피해를 가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갈등과 이 나의 어떤 아픔이 이게 나의 문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의 어떤 특성들로 인해서 초래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더욱더 행복하고 관계 안에서의 어떤 자유함을 경험하실 수 있게 이런 내용들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